대통령 지지자들은 공수처를 해체하라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간의 어떤 대통령의 전략이 이른바 이제 탄핵 심판에 임하는 대통령의 어떤 대응과 이 수사에 임하는 대응이 이제 투 트랙으로 이루어졌는데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이 헌재 재판관 추가 임명이 지연되면서 이제 6인 체제의 어떤 불확실성이 한동안 더 갈 것으로 대통령이나 여당에서는 전망을 했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2명의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탄핵 심리의 어떤 시계가 굉장히 좀 빨라졌다라는 부분이 나왔고 사실은 수사와 관련해서도 수사기관의 어떤 불법성을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이제 지적하면서 수사기관의 출석을 거부해왔던 그런 전략인데 영장이 발부되고 오늘 지금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관저 앞까지 이제 강제 수사를 하는 인원들이 도착을 한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건데 지금 두 가지 이 탄핵 심판과 수사에 임하는 대통령의 전략이 좀 둘 다 이제는 수정돼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이 지금 여권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는 보도가 오늘 나왔는데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대통령과 대통령 측의 전략은 탄핵 심판을 우선 대응한다. 그리고 수사는 최대한 미루겠다. 그래서 불응을 계속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탄핵 심판에 우선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마도 이제 전략적 고려 속에는 6인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인 한 명만 반대해도 기각될 거라는 기대도 있었을 것이고 6인 체제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6인 체제가 지속될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내리는데 상당히 정당성이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하에 아마 시간을 끌 수 있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여곡절 끝에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또 탄핵을 당하고 대행의 대행까지 온 상황에서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8인 체제가 돼버리는 상황에서 탄핵 심리가 빨리 진행될 수 있고 또 탄핵 심리에서 8인 체제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결정이 내린다 하더라도 그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탄핵 심판 자체에도 대통령 측이나 대통령의 전략은 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탄핵을 먼저 하고 수사는 좀 천천히 받겠다고 했는데 이미 수사도 세 차례 불응하다 보니까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버렸고 오늘은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는 지경까지 와버려서 만약 오늘 신병합법까지 돼서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다음에는 구속 영장 청구, 구속 또는 석방이 되더라도 기소는 될 것으로 또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좀 김용현 전 장관이나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등이 다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기소는 될 것으로 보이면 수사 이후에 기소와 재판도 또 한쪽으로는 한 트랙이 또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부와 사법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 이 수사와 재판, 기소와 또 헌재에서 진행되는 탄핵 심리가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되는데 저는 그 시간은 따로따로 갈 것으로 보여요. 예. 그래서 헌재는 헌재대로 가는 것이고 수사와 기소는 기소대로 가는 것이고 저는 이 둘이 각자의 그 시간대로 갈 것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이 돼서 유죄 확정 판결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겁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수사와 재판과 달리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정도를 따지고 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정도가 대통령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인지 아닌지 정도만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기소가 돼서 재판이 돼서 유무죄를 판단하고 그 유무죄에 따라서 형량을 생각하는 이 재판 시스템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헌재 시간이 지금 만약에 시작되는 수사, 기소, 재판의 시간보다는 훨씬 더 단축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마침 오늘 헌재 또 탄핵 관련된 심리 절차도 오늘 진행이 됩니다. 대통령의 입장도 오늘 제출이 됐다라는 헌재의 어떤 백브리핑도 있어서 저희가 뉴스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대통령 측에서 지금 이 집행되고 있는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이 법적 절차도 좀 궁금한데 김용주 의원님. 네. 이의를 좀 제기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된다 가정하고 만에 그래서 공수처 건물로 대통령이 이송됐는데 조사하던 와중에 그 과정에 혹시 헌재 측이 지금 이 체포영장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의 어떤 이의 제기를 받아들인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한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뭐 헌재 측이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아 보입니다. 매우 낮겠습니다만. 뭐 실제적으로 지금 헌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수사했던 일정 부분을 헌재의 심리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이고요. 또 그것은 그것대로 대통령께서 이제 헌재 트랙하고 다르게 지금 사법적 트랙을 밟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 이제 그런 차원에서 더 후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이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이제 또 하나는 어쨌든 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어떤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게 이제 경찰 수사본부라든지 국가수사본부라든지 또 실제적으로 검찰로 이첩을 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권력 남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부분대로 다소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만은 큰 틀에서의 수사의 차질이 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 공수처에서 만약에 이제 영장을 집행하게 된다 한다면 공수처의 어떤 별도 건물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텐데 서지현 부의장님, 네.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꼭 현재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구금해야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지자 입장에서는 이해 가는 측면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네. 그러나 이제 법적인 측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 그 바탕은 법이거든요. 그래서 법에서는 다 평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지자들도 지금은 감정이 앞서는 시기지만 이제 곧 이성적인 거, 그 법과 증거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지지했지만 12월 3일 계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지지자들 중에 상당하거든요. 그것들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만약에 계획적이고 뭐 이렇게 범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그런 2차, 3차까지 그런 증거들이 나온다면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그 지지를 철회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뭐 보수 지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 이걸 다 떠나서 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 심판받는 거는 당연한 거고 심판받기 위한 절차도 대통령이도 국민도 모두 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지만 바로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고 수사를 받는 거. 그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순순히 응하시고 응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이다. 그래서 지지자들도 그는 이해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